아무래도 오늘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우울한 시기니까 여러분에게 긍정 마인드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위기 속에서 너무나 롱페이스하게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밝고 좀 더 지향된 내일을 만들 수 있다라면, 더 찾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상, 뭐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주식 투자를 하던 좀 긍정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긍정 마인드 속에서 오는 의사결정 능력, 디시전 메이킹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 마인드를 좀 듬뿍 드리면서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사결정 능력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굳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굳이 이 부동산 투자에는 좀 다양한데 아무래도 주거 그리고 내 자녀분들의 생활 터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편안한 주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원주택도 있겠고 많은 각가지 필요해서 다르겠지만, 다만 저는 이제 도시이고 강의이니까 그냥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살다 보면은 내가 투자하려고 아무리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물건 찾기 힘들고, 또 내가 원하는 조건을 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시기에 가면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조건이 굳이 하필이면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굳이 나는 팔지 말아야 되는데도 굳이 이럴 때 매각을 해서 한 3, 4년, 1, 2년만 견디면 되는데 암울한 그 팔아가지고 암울한 세상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보십시오. 과거에 뭐 97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 요거 좀 못 참아가지고 지금 20년, 30년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남들 가격 오를 때 2001년에서 2005년 오를 때 굳이 나는 다른 사람들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만 하필이면 매각을 하는데 열을 쏟아서 열심히 팔아가지고 자기는 자기 집값은 오르고 자기는 엉뚱한데 예상치도 않은 이상한 세계에 가서 살지요. 이런 경우가 늘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죠. 굳이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 좀 어려운 터널을 좀 겪었다고 이제 바닥져서 2013, 14, 15, 16, 17 계속 오르는데 굳이 자기만 하필이면 이럴 때 팔지요. 남들은 사기 바쁜데. 그런데 굳이 하필이면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좋은 조건이 굳이 하필이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을성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참을성을 가진 사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반드시 100 중에 50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1, 2년이면 끝나는데 그걸 또 참성을 못 견디고 또 굳이 또 매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팔지 말아야 될 지역,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굳이 팔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마디로 딱 할게요. 이 부동산 투자나 사는 거, 파는 거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든 지역, 내가 만든 이 아파트 하나, 내 집 하나 마련한 것은 굳이 죽을 때까지 안 팔아도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이죠. 뭐 부산도 있겠죠. 그리고 뭐 지방 뭐 5대 광역시, 6대 광역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이 그렇다? 이러한 지역들이 있다. 어떤 지역들은 굳이 안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지역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에 제가 말씀드렸죠. 참을성이 없는 50%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굳이 팔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이런 좋은 물건의 조건이면서 무조건 살아. 어디에? 이런 지역에, 이런 심리적 작용을 하는 지역에 살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이제 일단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떠한 대도시에 100년, 200년이 가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은 한번 사면요, 팔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가지고 가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에게 물려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요, 나, 그리고 너, 이건 나는 누구라고 하냐면 남편이라고 할게요. 너는 부인이라고 할게요. 모두는 가족 모두와 주변의 지인과 아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이걸 모두라고 하겠습니다.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 이것은 영원히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죠. 이런 데는 아무리 세월이 좋아도 안 오르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도가 진행되거나 하면은 이건 가격이 무조건 하락하거나 없어질 도시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 옛날 석탄 막 나오고 막 그때 당시 좋았을 때 막 한국에 뭐 라스베가스라고 했던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전국 2위권이었던 곳들이 지금은 그 도시는 읍내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 1500밖에 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수만 명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왜? 대도시가 아니니까. 대도시가 될 만한 지역은 이미 위치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더 성장하고 모여드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 지금부터 5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 명이 남는데요. 그 1,200만 명이 사라지죠. 이 중에 거의 40, 50%가 노령 인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00만 명의 노령 인구가 어디에서 살까요? 멀리 지방 가서 혼자 살까요? 아니죠. 병원 있고, 교통, 지하철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늙으면 또 나이가 은퇴해가지고 하면은 처음에 좀 젊을 때는 뭐 가서 지긋지긋한 이 직장 생활과 도시 생활이 싫어서 전원주택 가서 4, 5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힘 떨어져 관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전원주택을 팔고 서울로 다시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 전원주택이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관리하기 힘들죠. 그리고 집이 비어갑니다. 이 인구가 3,800만 명으로 되는 게 불과 50년도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우려합니다. 이 인구가 줄어들까 봐.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결혼하셔서 최소한 아이 2 이상만 좀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합니다. 왜? 제가 부동산에서 일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은 인구가 줄어들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지요. 하락하는 지역은 넓어지고, 대한민국에서 하락하는 지역은 넓어지고, 결국은 내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고 사회성을 가져야 되고 군집으로 살아다 보니까 지방 이런 데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예 사라지죠. 행정도시가 200~300배는 행정 뭐 면 단위 이런 것들은 뭐 리 이런 것들은 몇백 개서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모여서 살겠죠. 그리고 직장은 오히려 좋은 교통시설들 이런 것 되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주거하는 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렵고 거래량이 없어서 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팔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힘들면 전세라도 놓고 자기는 좀 월세 사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현재 서울에 그리고 대도시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더 훨씬 많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수요와 공급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안 일어나고 팔려고 해서 안 팔리는 거 이거 아니죠. 왜 그렇죠? 너무 대출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세 대출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높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을 좀 해결하고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양도세, 중과세 높고 종부세가 높고 하니까 지금 현재 팔려고 하는 거죠.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팔려고 하니까 규제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막 취득세도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정도가 되면, 내년 3, 4월이 되면 굳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내년 5월 9일이 지나면 다시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죠. 그러면 매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걷어들이겠죠. 종부세가 무섭긴 하지만 더 무서운 세금이 양도세, 중과세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수요가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지니까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3, 4, 5월 9일 이전까지니까 만약에 거래가 많이 돼야 된다면 3, 4월 경에 많이 되겠죠. 그래서 3, 4년 경이면 여러분한테 좋은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요것만 좀 하십시오. 내가 싫고 너도 싫고 모두가 싫으면 절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데 내 아내도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해요. 이것은 전원주택 같은 거죠. 혼자 살아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혼자 가족을 여기 가족들이 원하는 곳에 놔두고 혼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루하면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자기만 좋은 데는 가서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 나와 타인들이 좋아하는 지역에다가 사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싫은데 남들이 너가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해요. 이것은 당장은 동네가 지저분하고 노후도가 나빠서 노후도가 너무 심화돼서 안 좋을 수 있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니까 가격이 미래에 상승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거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죠. 올 12월이면 이제 곧 용역 들어가는데 재건축도 이제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질의 주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상승한다. 그리고 이 미래에 상승할 것들은 노후도라든가 재개발 속도 이런 것들 생각해서 투자를 시기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뭐 남들은 3, 4년 만에 또는 6, 7년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굳이 나는 20년 이후에 할 것들 그런 거 찾지 마시고 항상 시간을 좀 맞추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 지역, 이런 지역은 명품 주거 지역이죠. 이런 데는 가격이 너무 높죠.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으면야 많이 살 수 있겠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 상승 지역,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해서 새 거 본인이 사셔서 모두가 나도 좋은 지역으로 바꿔줬을 때 편안하게 살고 이런 지역들을 자녀분들한테 또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나는 의사결정 혼자 하고 싶은데 또 아내가 있고 또 부인께서는 또 하려면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남편이 있잖아요. 서로 남편과 부부가 부딪혀서 의사결정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남편이 좋아하고 부인도 남편이 싫어하고 부인도 싫어해. 이런 것은 영원히 안 올 적이니까 포기. 다음에 남편은 좋아하는데 아내가 안 좋아해. 이건 가격이 안 올라요. 이것은 가서 외로운 투자꾼.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남편은 싫어하는데 부인이 좋아해. 부인이 감이 좋아. 촉이 좋아. 부인이 좋아하는 지역은 투자하시면 반드시 가격은 오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듣다 보면 자다가도 뭐가 떨어진다? 내 집에 재산이 내 입에 들어온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더라. 특히 부동산 세계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감이라고 그러죠. 이 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성분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는 반드시 다른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고 거기 가보면 학원가도 있고 학교도 잘 되고 무언가 살기가 편하고 살림살이 하기 좋고 뭔가 편의시설이 많아요. 그런 데는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고 부인이 좋아하면 이건 금상첨화죠. 이런 지역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좋은 의사 결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큰 펀더멘탈 그 펀더멘탈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굳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이 오는 시기들이 보면요, 막 오를 때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더라. 그래서 지금 2022년 지나면서 지금 거래량이 없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락하는 지역 이런 쪽보다는 반드시 좋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 좋은 조건으로 빨리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내년 3, 4월이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동산 시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 투자를 해서 잠시 쉬었다가 개구리가 이렇게 움츠리듯 좀 주거를 좀 안 좋게 하면서 점핑해서 버는 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생각보다 미분양, 서울이나 뭐 이렇게 보면 가격 이렇게 오를 때는 미분양도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는 미분양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1, 2층들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싸게 사가지고 투자해서 돈 좀 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아예 없을 때는 금매들도 간혹 나옵니다. 이 서울 같은 데에서 금매를 많이 찾거나 경매로 막 살려고 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5억짜리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3억 정도 떨어진다고 막 흔들려가지고 막 내다 팔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물건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좀 무리하게 쓰신 분들, 그리고 어떤 갑작스럽게 또 그 금매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금매를 잡아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상승기. 지금은 전세 가격, 전세 자금 대출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아파트 가격이 막 내릴 때 또 다시 같이 전세가가 잠깐 내리면서 전세가 가격이 먼저 상승하게 되죠.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그러면서 가격을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데, 전세 가격 상승기에 갭 투자를 하셔서 또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동산이 위기로 다가온다고 할 때, 이럴 때 현금을 좀 만들었다가 투자의 시기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지금 막 서두르지 마시고 내년 3, 4월 타겟을 잘 잡으셔서 항상 부동산 규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대출 금리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좀 감지하셨다가 투자에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